황영석 정치 칼럼니스트. 이준석 후보의 전략적 선택과 합리적 방향. 과연 이준석 후보가 3차 후보자 토론회를 마친 후 여론조사 10%를 넘긴다고 독자 행보할까? 물론 아니다. 이 후보의 개인적인 명분도 개혁신당이라는 핵심 당원들의 명분과 이익 모두 미래를 향한 합리적인 선택이 바로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이어지는 총선에서 1석 이상의 광역단체장과 10석 이상의 원내교두보가 불가하기에 대정연이 필요하다. 우선 여러 형태의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인터넷신문 폴리뉴스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에서 23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6.0%, 김문수 후보 41.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후보는 불과 2주 전인 지난 10일 조사 대비 무려 12.7%포인트 수직 상승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4.7%포인트까지 좁혔다. 이런 전제 속에서 이 후보가 김 후보와의 대연정 혹은 독자 생존 중 바람직한 전략적 선택과 합리적인 방향을 유추해보면 이 후보가 대연정 혹은 독자 생존을 추구할지는 이 후보와 개혁신당이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본다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대연정이 가능한지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정치적인 신념은 보수로서 뿌리이고 이 후보는 한때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기에 대연정을 통해서 명분이 있는 선택을 한다면 왕의 귀환이라는 명분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 효과인 보수 결집을 기대할 수 있고, 세대와 이념이 연합이라는 점에서 정책 조율이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대폭 양보하는 명분을 주고 연대의 주도권을 이준석 후보에게 제공한다면 이 후보는 보수 전체의 리더십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둘째, 반대의 경우로서 단점을 살펴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두 후보 간의 연대가 젊은 층과 중도층에서 이준석 브랜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대연정에 있어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정책 조율에 있어서 연대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준석의 새로운 보수와 김문수의 낡은 보수 이미지가 충돌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이준석 후보의 독자적 생존 전략의 경우에는 신보수 혹은 세대교체, 공정과 혁신 등 이준석만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2030과 중도층에 대해 타겟을 강화할 수도 있으며, 당선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자산을 확보할 수 있으나 보수표의 분산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고, 선거 이후에 당 내외에서 협상력이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고립이 가능할 수 있기에 정치적 폭망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첫째 단계로서 제3차 대선 후보 토론회까지 독자 노선을 걸으며 제1차 5월 18일 경제 분야, 제2차 5월 23일 경제 분야, 제3차 5월 27일 정치 분야의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젊은 층과 중도층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각인시키고, 둘째 단계로서 김문수 후보와 정책 방향과 노선의 합의가 가능한다면 협상을 열어놓으며, 셋째 연대 대신 정책 연합을 통해서 이준석 브랜드는 살리면서 효과적인 공동 전선에 대응하여 대선 이후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가장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은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을 극대화시키면서 보수 전체의 전략적 효용 가치를 고려한 실용적인 선택으로서 정책 연합을 선택해야 한다. 이준석 후보가 차세대 보수의 중심이 될지 한때 반짝인 정치인이 될지는 그의 선택에 달렸다.